안녕하세요. 태평양 인문단 10회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네, 예. 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가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설 연휴에 맞춘 주제는 아니지만 주사부리 첫 주제는 저희 나라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 이거에 잠,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잠깐. 근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코벨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무슨 얘기죠? 네. 코벨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서울의 봄에 그 흥행 그 추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브리핑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간단히, 예, 업데이트를 끝까지 해드리려고, 서울의 봄에 끝까지 놓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 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간단히 좋죠. 좀 네.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그 지난 방송에서 누적 관객 수 1200만 명 돌파하고 범죄도시 3를 넘어서 2023년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고 역대 순위 17위에 올랐다고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 이후에 1월 27일, 올해 1월 27일에 1300만 명까지 돌파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 택시 운전사, 신과 함께 인가연, 광해, 왕이 된 남자, 범죄도시 2, 암살, 알라딘, 7번 방의 선물, 도둑들의 기록까지 넘어서서 현재 역대 흥행 순위 9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예. 음, 뭐 이제 좀 하루 관객 수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진 지 좀 됐고 유의미한 관객 수 중간은 뭐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극장에 걸려 있고요. 현재 누적 관객 수 1,310만 정도의 그 기록 누적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봤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들 네, 봤나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인기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음, 물론 이제 볼 사람은 다 봤고 뭐 막바지에 다다라서 끝나가고 있는데 예, 상영이 우리 세 명이 그때 예측할 때 문제건 7, 800만 발화는 900만 저는 최대 턱걸이로 1,000만을 넘는 게 맥시멈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1,300만 명까지 돌파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현재 그 마지막 흥행의 그런 마무리까지 업데이트 해드리는 코벨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서울의 봄 A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 예, 되겠습니까? 예. 예, 이게 바라님. 아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서 자주 언급될 거기 때문에 미리 하지만 이 우리나라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저희 나라라고 말하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말할 때 우리나라라는 말을 조금 실수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 맨 처음에 아, 출발 저희는 보통 이런 실수 안 할 텐데 아마 긴장해서 그럴 텐데 이제 아마 우리나라로 저희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잘 앞으로 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아까 저희 나라라고 그랬나요? 예. 음.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주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전의 주제보단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한번, 저출생, 얼마 전에 이제 총선 공약이라고 정치권에서 계속 무슨 공약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일단 질문들을 공유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것들을 바탕으로 일단 얘기를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제, 일단, 제목이 뭐라고 할까? 보통 무슨 제목을 어느 정도로 뽑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질문지를 보내드릴 때 가제를 잡은 게 있잖아요. 저출생 한국, 뭐,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막 좀 거창하게 한번 이게 굉장히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예, 그렇죠. 흔히 예, 나오는 대권 그 토론 주제에 주제죠. 가까운, 네,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요. 주제인데, 예.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무겁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이번 저희 주사부리, 의 주제는 저출생,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네, 이걸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어, 무겁네요. 예, 네. 예. 묵직해야 돼. 네, 예. 뭐, 새해 한번, 저희도 2024년도 한번, 묵직한 예, 저희도 걸로. 한번 이거 무거운 거 한번 다뤄볼 때가 네. 됐습니다.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원래 네. 주사부리가 살짝 묵직한 거 한번 건드려 보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죠. 예. 주사부리를 만든 거였죠, 사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주제에 맞게 뭐 하는 거죠. 예. 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합계 출산율 혹시 두 분 아시나요? 전혀 음, 몰랐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보고 정확한,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점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들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0.7이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음. 근데 올해는 0.68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아이고, 나오고 있어서 음, 어차피 갈수록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로 가는 거는 맞는데 이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 빠르다, 이런 그렇죠. 지적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No! 되니까 God, please, 우리나라가 no! No! 그러니까 언급을 해야 한국 되는데. 사회가 예, 한국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두 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쓰다 보니까 좀 답변이 제가 길어졌는데,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좀 애매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아이가 뭐냐? 일단, 나 먹고 살기가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아이까지 가기도 이전에, 아이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아이 이전에 일단 결혼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고, 결혼까지 가지 않아도 결혼 이전에,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결혼 이전에 연애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연애 이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게, 연애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금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후달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먹고 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이것들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필요 조건들이 성립이 안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아이까지도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럼 포벨님은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라가 얘기한 거 비슷합니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평생 부지런하게 일해도 내 명의의 집,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고물가에 생활비는 들죠. 만약에 또 자동차까지 사면 돈 들어갈 일은 늘어나는데, 나의 수입은, 나의 월급은, 연봉은 그만큼 물가를 따라가는 만큼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 뭐 맞벌이 아니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도를 하잖아요. 예전처럼 가정주부가 음, 혹은 뭐 한 사람이 부부의 한 사람이 가게를 전담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음,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키울 자신이 있으면 나을 겁니다. 방금 말한 그렇죠. 이유에 더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산 부모 세대의 희생이 결코 우리들의 행복과 부모들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목도한 세대가 오늘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돈만 버느라 뭐 가족과 어색하고 젊을 때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해서 늙어서도 퇴임해서도 음, 자녀하고 어색합니다. 그렇게 평생 가정에 헌신했지만 가족끼리 어색하고 물질적인 바탕을 뭐 정말로 부자 떼부자 되는 것처럼 갖추기도 어렵고 설령 갖췄을지언정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가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선망이나 기대 심리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애를 낳아서 키워봤자 뭐 하나.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맨날 애만 키우다가 젊은 세월 다 보내버리고 청춘 다 보내버리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굳이 저기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뭐 자본의 양극화로 부의 세습이 뭐 견고화되면서 이제 뭐 개처에서 욕난다는 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죠. 평범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 타고난 금수저들을 이길 방법이 없고 신분 상승이라는 목표도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다 보이는 세상에서 굳이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기 말했던 것처럼 내 행복, 내 개인 생활을 찾아가는 게 급급하기 때문에 굳이 아이도 낳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된 것 아닐까 싶네요. 어, 네. 제가 여기서 그 코벤이 말한 그 키워드에 제가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조금 저도 덧붙이자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그렇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나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까지 지금 생각이 안 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과거에도 사실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죠. 근데
그 과거도 힘들었지만 과거와 같은 궤로 지금의 사람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음, 그 시대에는 이 행복의 전형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의식주의 가정과 아이가 곧 행복이었죠. 어떤 행복에 대한 그 하나의 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행복의 전형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가난한 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냥 행복의 하나의 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 개인마다 행복이 다 다른 것이고, 학교에서 충분히 어떤 자아 실현이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선 자아 실현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정작 사회는 자아를 실현하기에는 너무 차갑고 벅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의 이 우리가 지금 저출생 가는 이유는 이런 그 행복의 이 전형이 같지 않다. 지금 이런 저도 생각에 더 동의하는 바기 때문에 좀 음. 같이 언급을 좀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코벨님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간단히 첨언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그 물질의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경제가 안정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바라보지 못했던 가치들을 우리가 이제 체득하게 되면서 빚어지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두 분의 생각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좀 더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약간 이런 그렇죠. 불안감이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음,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아까 바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예전에 저희 부모 세대들이나 더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러면 지금보다 엄청 많은 아이를 낳고, 심지어 산하 제한을 하려고도 했고, 그 정도였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보면 아이를 4명 낳건 5명 낳건 그러면 사회가 경제가 저희 나라가 한참 발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제가 저희 나라라 그래. 우리나라. 네. 열심히 일을 하면 미래가 보였어요. 그리고 한번 직장을 잡으면 평생 직장이라 그러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흔히 말해서 외벌이라 그러죠. 이제 그렇죠. 남편들이 입장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런 구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출생률이 어느 정도 높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외벌이도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포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게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보이지 않는 미래, 불확실성 이런 게 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당장 본인 아니면 이제 부부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음, 싶거든요.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본인들은 각자 저희들끼리 아이를 혹시 결혼을 하시면 낳으실 생각인지, 뭐 자녀 계획이 있으신지, 어떠신가요? 네, 이번엔 저부터 좀 말해볼게요. 제 경우에는 뭐 필수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한다면 자녀를 낳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참고로, 싶어요. 그쵸. 참고로 또 제가 아는 코벨은 왕년에는 비혼주의자였죠. 제가 비혼주의를 공표한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는 비혼주의라는 말이 없었죠. 예전에는 독신주의자라는 말이 있었죠. 아, 그쵸. 그래서, 독신주의라고 예,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알던 아주 어렸을 때, 아무튼, 성인이 막 되었을 때, 코벨은 독신주의였었던 아,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그땐 뭐 생각이 바뀐 거죠. 그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뭐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대가 넘어가면서는 뭐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요. 뭐 꼭 그렇게 난 무조건 결혼해야 된까지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고 싶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자녀를 만약에 결혼한다면 자녀를 낳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연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긴 한데요. 예, 그 정도로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코벨은 우리나라가 아이가 키우기 좀 괜찮은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인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는 뭐, 예, 개인의 어떤 가치관의 행복 측에 더 가까워요.
저는 뭐 아이를 그래도 낳는 것이, 이거는 뭐 개인의 가치관 차이입니다만, 만약 결혼을 한다는 거는 아이를 낳는 걸 전 전제로 한다고 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녀를 낳는 게 어떤 인생에 굉장히 큰 가치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음, 싶은 거고요, 결혼을 하면. 다만, 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말씀드리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뭐 더 이상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네, 들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죠. 뭐 단순히 뭐 비용이라고만 간단히 치부할 게 아니라 이는 행복의 문제,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들이 뭐 그렇게 일에 파묻혀만 지내는 것을 목격한 세대가 점점 개인의 행복과 일 속에 파묻혀 일만 하는 노동기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세대이고 시대인데, 아이를 낳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걸 좀 포기해야 되는 그게 크죠. 음, 그만큼의, 물론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만큼의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떻게든 키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어려워도 뭐 그 결국은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말만으로 자녀를 낳는 선택을 하기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음. 그 왜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는지는 뭐 나중에 더 질문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답변은 이 질문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림상. 아, 예, 예. 음. 그러면, 그렇게, 저도 근데, 이해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제가, 저도 완벽한 비혼주의자는 아닌데요. 결혼을 하면 하겠다.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죠. 결혼, 그죠? 절대 그쵸, 뭐 안 하고 있는 못하거나 거죠. 안 하고 못하는 게 있는 거죠. 아니죠. 예, 안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안 하고 있는데, 예, 결혼을 하면 하고, 뭐, 안 하면 안 한다. 뭐, 그런 거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저는 뭔가 음, 꼭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흐름에 저는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그렇죠. 그럴 나는 수 안 있죠. 따라하고 예. 싶은데? 예, 그런 게 음. 있어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기도 하고, 개인의 그 자유죠, 다음에, 엄연히. 그것도. 예, 그렇죠. 그리고 자녀는 계획도 물론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전제하에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을 해야겠지만 저도 아직은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뭐 음, 우리나라는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게 한 가정 그 행복과는 별개로 아이를 키운다는 행복과는 별개로 한 가정이 들어야 될 뭔가 희생? 이런 게 너무 많이 요구되는 사회 같아서 지금 모든 부모들이 그런 거를 감내하면서 열심히 육아를 하고 그런 걸 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까지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좀 자신감이 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 부모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음. 뭐 아직 그렇죠.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서, 일단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살기도 좀 빠듯한데,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또 다른 아이를 그러니까,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그 그 아이까지 아이도 고생시킬 것 같은 그쵸. 느낌. 그런 예, 마음이 크죠. 내 아이도 나 크죠. 같은 예. 고생을 할까 봐, 그죠? 이거는 뭔가 재정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와도 연관이 있지만, 또 꼭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뭐, 물론, 그게 완벽하지 않은 분들도 열심히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전 자신감이 없다. 아직은 음, 그런 정도입니다. 네, 음, 코벨님, 네. 아까 나는 뭐 그런 사회 그런, 뭐, 뭐, 이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아까 바라가 말한 그 행복의 어떤 그 기성세대의 행복의 척도인 거죠, 그게. 예. 음. 예, 그게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아, 갑자기 들은 그 질문이, 그러면 일단은 포벨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클 것 생각하죠. 같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나올 그쵸. 생각이 있는 거지만 문제는 일단 낳고 싶지 않다. 왜냐면 환경이 너무 예, 어렵다는 거니까. 근데 만약 환경이 좋다면 아이를 좀 낳고 좀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 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네. 그런 거에도 연관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게 해소되면 어느 음, 정도 그런 게 해소되면 분명히 이제 계획이 세워지는 거니까 자, 말 음, 그대로 자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이를 잘 음, 키울 수 있겠다.
이제, 예, 저는 그런 미래가 어느 정도 좀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좀 대답변의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